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2월 2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미난 지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참고적으로 볼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하나의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지표는 지금 이제 그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그린하고 요 색이 이 갈색, 브라운색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하향 추세에서는 이 브라운색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상향 추세에서는 이 그린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이 지표를 이용하면 이 매도를 할 때랑 매수를 할 때 포인트가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이제 그 조정장이 왔을 때 그때의 조정의 이제 거의 시작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그 변화가 없었죠, 크게.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제 그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바이가 나왔죠. 그래서 2019년도에 바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셀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셀 나오고, 잠깐의 바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을 하죠. 그리고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바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불장이 어느 정도 타올랐다 했을 때 이제 꺾이는 그 시점에 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변동성이 있을 때 바이가 나오고, 굉장히 어느 정도 좀 그 타이밍이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봉상으로 본 건 아니고 이제 3일봉 3days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봉인데, 굉장히 이 셀 타이밍과 이제 바이 타이밍, 매수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기막히게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완전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추세에서 이 추세가 이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추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작점에서 이 셀과 바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참고 지표로서는 괜찮은 그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셀 그 지표로 이게 이제 나왔는데, 최근까지 이제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그린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꾸준하게. 그래서 이 패턴이 바뀌는 걸 이제 기다리는 거, 굉장히 보수적인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셀이 나오는 게 꼭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전환이 될 때 셀이 나오고, 하락세가 어느 정도 있는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바이도 한참 이 바닥일 때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전환점이 됐을 때부터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인 지표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 참고적으로 볼만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3대 부호가 지금 이 비트코인을 팔 생각 말고 낮은 가격에 계속 매수하라 라는 아주 강력한 추천, 매수 추천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멕시코 3대 부호인데요. 리카르도 살리나스, 이 살리나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믿고 가격이 낮을 때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팔 생각 말고 보유하고 있어라. 나중에 분명 나한테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해 6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 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자산을 지금 멕시코 3대 부호예요. 이래 봐도. 그래서 꽤 많은 자산을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큰 고래이죠. 근데 이걸 이제 리트윗 하면서 그 고래한테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고, 파는 걸 멈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이제 리트윗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편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봐야죠. 지금 이제 베테랑 트레이더로 유명한 이 피터 브랜트,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 투 더 문을 너무 강조한다. 너무 빨리 투 더 문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트렌드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장이 바로 오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조금 중립적이고 길게 봐야 되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윌리오는 이제 반박을 올렸고요. 다른 사람들은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마라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가 아니라고 짧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투자를 바라보시고 단기 투자로 이걸 하신다면 조금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길게 보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오비 공동 설립자가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불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 강세장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강세장을 바라는 분들에게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은 멘트인데요. 비트코인 강세장은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 반감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감기 사이클에 따르면 현재는 약세장 초입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016년과 2020년 반감기가 발생한 다음에 이듬해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하락 한마가 있고, 전쟁이나 코로나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많아서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반감기로 봤을 때 2024년 말과 2025년 초 강세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차트가 오늘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보면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강세장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세장이 한 번 있고 조정세가 있고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의 패턴으로, 그리고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반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던 그런 추세가 있었죠.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고, 지금 이번에도 이제 반감기가 있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반감기가 있고 난 다음 해에 보통 이렇게 이제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한 번의 상승으로 지금 이 호비의 공동 설립자는 끝나는 것으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반감기가 들어오는 2024년 초 이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이후로 불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을 보면 이번 시즌이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또 반박하는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이분은 이제 FTX 이 거래소의 CEO죠. 그래서 지금 이 억만장자 암호화폐 사업가로 유명한 이 샘 뱅크먼 프라이드인데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기가 암호화폐 겨울보다는 가을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수개월 사이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짜 겨울은 아닌 것 같다. 이 시장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고 기대감도 상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겨울보다는 가을에 가까울 것이고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을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겨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뱅크먼 프라이드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내 최대 변수를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시장과 연준이 꽤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시장 자체를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지금 이제 높이는 시기와 그리고 횟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전체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규제 문제도 지금 아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지금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영향을 또 미칠 것 같고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체인이 코인뷰로의 소속 익명 애널리스트인 가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움직임은 2018년, 2019년 암호화폐 겨울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했고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알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으며 소위 암호화폐 겨울로 이어질 만한 조건은 어디에도 없다.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는 이 거시적 외부 요인이 주요하고 이는 암호화폐가 투기가 아닌 투자가 가능한 자산군으로 편입했음을 의미한다 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이 암호화폐 겨울이다 아니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 겨울까지는 가지 않았다 라고 언급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호화폐 지금 겨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이 당장 겨울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많이들. 근데 우리가 또 시장을 객관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하는 대로만 또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 대비책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아니고 지금이 가을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